아이스 이민 세관단속국의 달라스 지부 건물에 총격이 가해지는 폭력 사태가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노르크센터의 미국민 여론조사 결과 과반 이상의 미국민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면 합법 이민에 대해선 긍정 여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리베이트가 9월 30일로 종료돼 막차를 잡으려는 미국민들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의 새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11월부터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는 미국 전체가 푸드 스탬프를 대폭 감축하게 됩니다.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월가의 고용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서 최일선에 서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의 달라스 지부 건물에 총격이 가해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시 구류되어 있던 이민자 1명이 사망하고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자는 최소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아이스를 겨냥한 공격 사건은 지난해보다 8배 급증한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와 구금이 가장 많은 텍사스에서 ICE 달라스 지부 건물에 총격이 가해지는 폭력 사태가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4일 아침 6시 40분쯤 ICE 달라스 지부 건물에 인근 아파트먼트에서 쏜 수발의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이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는데 일시 구류돼 있던 이민자로 나타났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2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이들도 모두 일시 구류되고 있던 이민자들로 알려졌습니다. ICE 달라스 지부 건물에 총격이 가해졌으나 ICE 요원들이나 관리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ICE가 밝혔습니다. 달라스 경찰에 이어 FBI 연방수사국,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등 연방 당국이 긴급 출동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시 파텔 FBI 국장은 용의자가 갖고 있던 총알에 안티-ICE라는 글자를 써놓았다며 그 사진을 공개하고 ICE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정 타겟을 삼은 정치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ICE의 달라스 지부 건물은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을 일시 수용하고 있는데 지나친 과밀과 비인간적인 대우로 불만이 폭발해온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ICE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ICE에 대한 공격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증해왔다고 공개하고 ICE 요원들이 피습당하지 않을까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1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ICE를 겨냥한 공격 사건이 79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임 행정부 시절이었던 전년도 같은 기간에 10건에 비해 무려 8배나 급증한 겁니다. 텍사스를 대표하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정치적 분열에 따른 정치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단속에 나선 ICE 요원들은 물론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AP통신과 노르크센터가 발표한 미국민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미국민들은 불법 이민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합법 이민에 대해선 긍정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은 합법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합법 이민까지 통제하고 축소하려는 조치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노르크센터가 공동조사에 발표한 미국민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과반 이상은 여전히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AP 여론조사에서 미국민들의 과반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나 사회 안전망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 여론은 42%로
부담 여론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합법 이민에 대한 긍정 여론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인 올해 초보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 조사에서 미국민 60%는 합법 이민자들은 분명히 미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의 조사 때 40%보다 무려 20포인트나 급등한 겁니다. 또한 미국민들의 51%는 합법 이민자들이 미국 회사들의 스템, 첨단 기술을 포함한 여러 기술들을 가져와 크게 발전시키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합법 이민자들의 회사에 대한 기여에서도 지난해 41%에서 10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과반에 가까운 46%는 합법 이민자들 덕분에 미국이 문화적으로나 가치적으로 융성하고 있다고 밝혀 전년도 38%에서 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들의 과반은 합법 이민을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민들의 25%만 합법 이민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합법 이민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법 이민을 축소해야 한다는 공화당원들의 비율은 올 1월 45%까지 올라갔으나 현재는 30%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을 대거 추방하되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 제한판은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H-1B 비자 신규 신청자의 10만 달러, 골드카드 영주권에 100만 달러 내지 200만 달러나 내게 하는 새 정책으로 합법 이민까지 절반 이하로 급감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를 받게 되는 전기차 리베이트가 9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막차를 잡으려는 미국민들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새 전기차 판매는 전달보다 14%, 전년보다 18% 급증했으며 중고 전기차 판매는 전달보다 22%, 전년보다 59% 폭등했는데 9월에는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에 막바지 거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 중고 전기차는 4,000달러를 리베이트로 받아 자동차 딜러십에서 즉석 할인받을 수 있는 시기가 9월 30일 끝나기 때문에 막차를 잡으려는 미국민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이미 8월에 신기록을 세웠는데 9월 마지막 한 달도 신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는 새 전기차가 14만 6,3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14.1%, 전년보다는 17.7% 급증한 것입니다. 중고 전기차는 8월에 4만 1,000대가 판매돼 전달보다 22%, 전년보다는 59%나 폭등했습니다.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9%까지 올라가 두 자릿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3개 전기차 브랜드들이 최고의 판매 실적을 냈는데 현대도 포함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는 5만 5,500대를 판매해 3.1%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점유율은 8월에도 4%포인트 떨어져 37.9%로 하락했으나 아직 압도하고 있습니다. 2위 쉐볼레는 8월에 전기차 12,200대를 판매했고 3위 포드는 1,400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차가 4위를 차지하며 8월 한 달 동안 전기차를 1,200대 판매했습니다. 5위는 일본 혼다로 9,350대를 팔았습니다. 8월에 판매된 새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57,245달러로 나타났으며 중고 전기차 가격은 34,704달러로 계산됐습니다. 9월 30일까지 계약만 해도 7,5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새 전기차들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네시스의 GV80 EV, 현대의 아이오닉 5와 9 EV, 그리고 기아의 EV6와 EV9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텍스 리베이트가 9월 30일 완전 종료됨으로써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더 이상 확장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BB법에 따라 전기차 리베이트는 가장 빠른 9월 30일자로 종료하고 다른 클린에너지 세제 혜택은 12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11월부터 푸드스탬프의 새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는 미국 전체가 푸드스탬프를 대폭 감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230만 가구의 4,200만 명이 대다수 받는 매달 지원액이 삭감되고 240만 명은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년층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보조하고 있는 푸드스탬프의 규정 변경으로 직격탄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BBB 법에 따라 새 규정이 적용돼 푸드스탬프를 대폭 감축하게 됩니다. 현재 푸드스탬프 식료품 보조를 받고 있는 미국민들은 2,230만 가구에 4,200만 명이나 되며 3인 가정의 경우 가구당 최대 768달러에서 소득의 30%를 빼면 평균 588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으로 한 달에 80시간씩 취업회의라거나 자원봉사하고 직업훈련을 받아야 푸드스탬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해당 연령이 18세에서 54세까지 해서 앞으로는 64세까지로 10살이나 대폭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 시니어들이 노동조건을 채우지 못해 100만 명이나 푸드스탬프를 상실하게 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당파적인 CBO, 즉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현재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 가운데 6%인 240만 명이나 완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근래 들어 급속 냉각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쉽게 찾지 못하는 시니어들이 100만 명이나 푸드스탬프까지 이뤄 가장 큰 피해자들이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완전 상실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매달 받는 금액에서 상당액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주별로 약간 차이 나는데 3인 가정의 경우 워싱턴 DC는 가장 많은 231달러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는 112달러, 메릴랜드는 150달러 감소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민들은 가구당 190달러씩 줄어들게 되고 뉴저지 182달러, 일리노이 184달러씩 깎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각 118달러씩, 플로리다는 114달러 삭감되고 텍사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83달러 줄어듭니다. 미국민 240만 명이나 푸드스탬프를 완전 상실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무상의료보험인 메디케이에서도 노동 의무화 조항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48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월가의 고용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대형 은행들이 가을철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보다 오히려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자본조달 거래가 활발히 늘면서 금융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해 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월가의 고용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앞다투어 인재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합병과 기업 공개, 이른바 IPO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은행들이 미래 호황을 대비해 공격적인 채용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들은 지난 1년 동안 고위급 인력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JP모건은 글로벌 뱅킹 부문에서만 100명이 넘는 전무급 인사를 충원했는데 이는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을철에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오히려 채용을 확대하고 감원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직원 수의 증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대형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재들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같은 5대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까지도 고위급 인재 확보전에 뛰어들며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 인수합병과 자본 조달 규모는 1년 전보다 40% 늘어나며 2021년 이후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거래가 위축돼 은행들이 인력을 줄여왔던 최근 몇 년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지금 인력을 확충하며 다가올 호황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자신감을 보이며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기업 상장과 자본 시장이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종목이 증시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거래량이 늘면서 시장 전반의 활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시장 전반의 활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금리 변화와 경기 둔화, 국제 정세 같은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흐름을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참고하되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